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 서 있었다. 얘야, 지은아,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그 유명한 레즈비언 간호사 민지랑 데이트 해봐. 성공하면 우리가 돈 모아서 여행 보내줄게. 친구들의 내기 제안이 지은의 귀에 맴돌았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후회의 싹이 트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감정을 이용하는 잔인한 게임이었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된 25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란 그녀는 항상 정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로 딸이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걸 꿈꿨다. 지은 자신도 그 꿈을 따라가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친구들의 내기는 그런 지은에게 일종의 탈출구처럼 보였다. 재미로 해보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민지는 28살의 간호사로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고 대학 시절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다. 그 후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의 반대를 견디며 살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너만 정상적으로 살면 돼라고 속삭였고 아버지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상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찾으려 애썼다. 지은은 내기를 위해 민지를 찾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민지가 자주 가는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민지를 처음 본 순간 지은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민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지은이 주문을 하며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민지는 카페 손님으로 착각하고 친절하게 응대했다. 대화가 이어지며 지은은 민지의 삶에 대해 물었다. 간호사시라고 들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날부터 지은은 민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병원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나고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민지는 지은의 관심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의 밝은 성격에 끌렸다. 너처럼 젊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 민지가 물었을 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매력적이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건 내기일 뿐인데 왜 이렇게 진심이 느껴질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가 쉬는 날, 지은은 그녀를 데리고 한강으로 산책을 갔다. 여기서 바람 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아보았다. 순간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 씨, 당신. 나 같은 사람 좋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 진심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레즈비언이야. 그걸 알아.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다.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민지 씨예요. 이 관계는 지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의 일상에 빛을 더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증거 사진 찍어와. 데이트 증명. 지은은 민지와의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은 그녀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남자친구는 없니? 소개팅 해볼까?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쌓였다. 민지와의 만남이 진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지은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민지 씨, 나랑 사귈래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은은 모든 걸 잊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민지의 과거가 지은을 괴롭혔다. 민지는 이전 연인과의 이별로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가족이 반대하면 끝이야. 민지가 털어놓았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만약 부모님이 알면?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웠다. 그래도 지은은 민지와의 시간을 즐겼다. 병원에서 민지를 기다리며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안아주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하지만 내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친구 하나가 지은에게 말했다. 이야, 이제 그만해. 민지가 불쌍하잖아. 지은은 화를 냈다. 이제 진심이야. 친구들은 비웃었다. 처음부터 내기였잖아. 지은은 그 말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짓의 무게가 무거워졌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매일 저녁 통화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신의 삶을 더 털어놓았다. 대학 때 커밍아웃한 후 친구들 절반이 떠났어. 가족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나랑 있으면 돼.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기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친구들에게 끝냈어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한날 지은의 어머니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다 민지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 여자애 누구니? 요즘 왜 이렇게 여자친구랑만 놀아?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 나이 되면 결혼 생각해야지.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요. 부모님의 압박이 그녀를 옥죄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는 안아주었다. 나도 알아.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다. 이게 진짜 나인가?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모임 후 민지가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여자랑 붙어 다니던데? 설마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무시하려 애썼지만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조심해. 그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왜 사랑이 회사 이미지와 관련이 있지?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말했다.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해. 내기에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다가왔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술자리에서 실수로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이 내기 이겼네. 축하. 민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받았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은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를 장난감으로 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대면했다. 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 때문에 다시 상처받았어. 가족도, 사회도 힘든데 지은은 무릎 꿇고 사과했다. 제발 용서해. 사랑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할까?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찾아 병원으로 갔다. 환자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민지가 나타나자 지은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신뢰가 깨졌어. 두 사람은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갈등이 드러났다.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왔다. 민지야, 집에 가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다. 이 여자가 문제야? 지은은 당황하며 인사했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리 딸을 이상한 길로 이끌지 마. 민지는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만해. 지은은 내 연인이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지은은 그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짐을 챙겨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그녀를 받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명분이었지만 이유는 명확했다. 민지도 병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환자들이 불편해해 상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내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지은은 매일 사과했고 민지는 용서하려 애썼다.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간섭이 끊이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집에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민지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지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미쳤어. 치료받아. 아버지가 병원을 추천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사회적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사네. 이상해. 지은은 출근길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레즈비언이야? 역겨워. 민지는 병원에서 동료들의 차별을 느꼈다. 환자 돌보는 사람이 왜 그래? 누군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LGBT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그곳에서 상담을 받으며 힘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지은이 과거 내기를 완전히 털어놓지 않은 게 문제였다. 민지가 지은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가 친구들의 옛 메시지를 발견했다. 내기 성공. 민지 바보같이 속내. 민지는 분노했다. 아직도 숨겼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지은은 울며 변명했다. 미안해. 잊고 싶었어.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이 관계는 거짓으로 시작됐어. 끝내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의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 친구들은 미안해했다. 우리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그들을 탓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혼자 남은 지은은 깊은 우울에 빠졌다. 민지 없이 사는 날들이 고통스러웠다. 병원에 가서 민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을 돌보며 지은을 그리워했다. 화해의 기회가 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가 어머니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말했다. 도와줄게. 민지는 거부했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엄마, 지은이야. 나랑 사귀는 사람이야. 민지가 용기 내어 말했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행복하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부모님 앞에서 손을 잡았다. 이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말렸다. 딸이 행복하면 돼. 그러나 외부의 적이 나타났다. 지은의 전 직장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즈비언 커플 폭로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렸다. 악플이 쏟아졌다. 정신병자들, 사회오염. 민지는 병원에서 압력을 받았다. 퇴사 고려해봐. 지은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대응을 논의했다. 공개적으로 맞서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LGBT 단체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사가 나가자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민지의 병원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런 사람이 환자 돌봐?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대가인가?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내기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처음엔 장난이었지만 너를 만나 진짜 사랑을 배웠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했다. 나도 너 없인 안 돼.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과 민지는 더 강해졌다. 사회의 비난을 이겨내며 관계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가족의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집으로 불렀다. 민지 씨도 데려와. 이지은은 긴장하며 갔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헤어져. 민지가 대답했다. 아버님,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 텐데. 지은은 결의에 차 말했다. 그 고통 감수할게요. 논쟁이 길어졌다. 아버지는 과거의 관습을 들먹였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가능할 것 같아.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가능해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하군.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문이 열렸다. 민지의 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딸을 불렀다. 지은 씨 만나봤어. 나쁜 사람 아니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해킹 위협까지 왔다. 지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죽여버릴게라는 메시지가 왔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혐오 범죄예요.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민지는 병원에서 휴가를 냈다. 이제 그만둘까 봐. 지은은 그녀를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 내 꿈이잖아.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이 드러났다. 지은이 과거 연인을 만났다. 남자친구였던 그가 나타나 말했다. 너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어. 이제 돌아와. 지은은 거부했다. 미안하지만 이제 민지가 내 사랑이야. 그가 화를 내며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원래 정상이었어. 민지가 유혹한 거야. 이 소문이 민지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LGBT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울 거리에서 손을 잡고 행진했다. 주위의 응원과 비난이 교차했다. 사랑은 자유다. 역겹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주세요. 민지가 그녀를 지지했다. 그날 부모님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내 용기에 감동받았어.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가 모든 걸 폭로했다. 이 관계는 내기에서 시작돼서 기사가 나갔다. 민지는 다시 상처받았다. 또 어떻게 지은은 절망했다. 미안해. 끝나지 않은 과거야.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가 말했다. 신뢰를 다시 쌓아보자.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 회복의 길이 열렸다. 상담을 받으며 과거를 직면했다. 지은은 친구들과 절교했다. 너희들 때문에 잃을 뻔했어. 민지는 병원에 복귀했다. 상사가 말했다. 내 용기를 존중해.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졌다.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최종 결말로 향하며 지은과 민지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동반자 등록을 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은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민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늙어서 후회하지 마.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겨는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이별. 지은은 말했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같이 있어. 두 사람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도우며 살았다. 지은은 민지의 조수가 되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지은은 내기를 떠올리며 자책했다. 민지가 위로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너처럼 친절한 사람이 내 마음을 구해줬어.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줬어. 이야기는 식어들었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여행 가자. 작은 꿈들이 피어났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법적 보호가 부족한 한국에서 그들의 사랑은 항상 위태로웠다. 결국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내기로 시작된 사랑이 진짜가 된 건 행운인가, 운명인가?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선택한 거야? 이 사랑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